마지막 여정, 고원 박상진 시민 뮤지컬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이번만큼은 정말 도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매번 주저주저 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자 생각했죠. 그리고 유경험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이 어르신들 내려오는 갑니다. 저거는 갑니다. 연기, 코러스, 무용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저는 연기 파트를 지원을 했었어요. 솔직히 많이 아쉬웠지만 제가 맡은 역할은 일명 떼신에 나오는 군중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무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 혼자서 특출나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잘 맞춰져야 하고 그래서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시민들의 외침, 그 항변을 몸으로 소리내어서 해야 하는 그 군중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대다수가 맡았던 군중 역할은 어쩌면 나 하나로 인해서 흐트러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무대 뒤에서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선은 일본의 항구를 개항하라. 조선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일본의 법으로 다스린다. 1884년 갑신정변. 공연 마지막쯤에 군중들, 그러니까 그 떼신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모두 무대 위로 올라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군들이 무력으로 총과 칼로 탄압을 하면 겁에 질리고 무서워서 무대 밖으로 퇴장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그 시민들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퇴장은 하는데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고 싶고 정말 맞서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났었어요. (1884년) 울산에서 태어나고 법률과 경제를 전공하고 판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일제치하에 우리 독립운동가를 내 손으로 단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용을 거부하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웠죠. 요즘에는 너도 나도 안정적인 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만 도덕적인 의무를 다한 것처럼 보이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말 대단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교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월정교와 경주 최부잣집 때문이다. 경주 최부잣집에서 전해오는 전통은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고 했다. 또한 찾아오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에 남의 논밭을 사들이지 못하게 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원칙을 세우고 소작인에게 파라를 받던 소작료를 1600년대부터 절반만 받는 등 집안 대대로 명부의 격조와 품격을 갖춘 것으로 최근 재평가받고 있다. 재미난 이야기로는 박상진 의사가 경주 최부잣집의 사위였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울산 송정이고요. 박상진 생가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박상진 의사 길이 있네요. 박상진은 아버지 박시규의 장남으로 태어나 울산시 송정동에서 1884년 12월 7일에 출생한다. 승조원 승지를 지낸 아버지와 백부 시룡은 홍문관 교리를 역임하였다. 박상진 일가는 명문가였다. 그리고 울산에서 손꼽히는 대부호였다. 13살 때 허위의 문화에 들어간다. 신학문을 배울 것을 권유한 스승의 뜻을 따라 박상진은 양정의숙에 입학한다. 양정의숙은 1905년 설립한 사립법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고 1910년 봄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다. 그런데 판사직을 거부한다. 박상진은 주변국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독립운동 구상을 위하여 4번의 여정을 떠난다. 첫 번째 여정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이름 없는 독립단체를 만났을 것이다. 경주, 대구, 풍기, 개마고원을 지나 신의주, 평양, 여수, 광주 등 1910년대 일제의 탄압이 가장 극에 달했던 무단 통치 시기였다. 박상진은 첫 번째 여정 속에서 나라를 잃고 좌절에 빠져있는 암울한 시기, 국내 비밀 독립투쟁을 생각했을 것이다. 두 번째 여정은 울산, 밀양, 충주, 경성, 신의주, 단동으로 떠난다. 이 여정 속에는 후에 광복회의 주요 이동지역 및 비밀 아지트를 만들기 위한 사전 초석을 둔 것은 아닐까. 세 번째 여정은 이미 많은 우국지사들이 망명해 독립전쟁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던 만주와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한다. 공자와 맹자는 나라를 찾은 후 읽어도 된다고 전 재산을 털어 독립기지를 세운 석주 이상용과 만주벌 호랑이 김동삼과의 만남에서 박상진은 투쟁 방향을 세웠다. 그리고 이곳에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독립의 그날을 위해 훈련 중인 독립군을 만난다. 아마도 그들을 보면서 독립자금 모집을 최우선으로 삼은 광복회의 활동도 여기서 기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네 번째 여정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으로 독립의 희망을 심어준 만주 지역과 중국으로 떠난다. 신의혁명을 이끌었던 순원을 찾아가서 대한민국이 처한 사항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의혁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 순원의 입장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순원은 권총 한 자루를 건네며 박상진을 격려하였다고 한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상진은 의병 항쟁론을 펼친 풍기광복단과 계몽운동론을 펼친 조선국권회복단을 연합하여 1915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광복회를 결성한다. 독립자금 모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억압된 민족의 자유와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는 것은 사명이요 정의라고 굳게 믿었다. 광복회는 군대 편제를 사용했다. 총사령 박상진, 부사령 이진용, 지휘장 우재롱, 권영만, 본부사무 이보구. 1917년 5월 25일 광복회 부사령 이진용이 일제에 의해 체포되고 만다. 그래서 이진용 후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이끈 김주아진 장군을 파견한다. 독립군작은 모금, 친일부호 처단, 일제 세금마차 습격, 헌병 분견소 습격,
조선 총독 암살 시도, 금 수송마차 습격, 면사무소 습격 등 무장 항일 투쟁 전개를 한다. 그리고 독립자금을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상덕 태상회를 설립한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곡물 수입 대금처럼 해외로 독립자금을 송금하였다. 또 독립운동가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신의주, 단동에 안동여관을 만든다. 광복회의 비밀 아지트로 회의를 수시로 했다고 한다. 박상진의 광복회는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진 의미 있는 단체로 활동한다. 그렇다니 이놈들은 그렇다. 우리는 민족을 배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너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러 온 이들이다. 전 관찰사 장승원과 도구면장 박용화 처단 사건 후 1918년 1월 27일 천안에서 장도환이 체포되고 전국에서 단원들이 잇따라 검거된다. 강복회는 심한 타격을 받는다. 박상진은 안동 이만도 선생 집에서 국외 독립운동을 준비한다. 이만도 선생님은 1910년 나라가 멸망되자 24일간의 단식으로 순국하신 분이다. 국외로 떠날 준비가 끝날 즈음에 어머님의 부고 소식을 듣는다. 독립을 위한 충인가?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효인가? 흘러가는 안동강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휩싸인다. (1918년 2월 1일) 경주 녹동.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통곡하는 박상진은 체포된다. 그리고 3.1운동 하루 전에 1919년 2월 28일 재판을 받는다. 김좌진 장군이 감옥을 폭파하여 박상진 구출 작전을 계획한다. 하지만 박상진은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걱정하며 계획을 접게 한다. 일제는 여러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나라를 위해 부와 명예를 바치고 치열한 삶을 사셨는데 결국에는 옥중에서 3.1 만세 운동을 듣게 된다. 이때 마음은 어떠했을까? 옥중에서 절명시를 남긴다. 어머님 장례 마치지 못한 채 나라님 원수도 갚지 못했네. 빼앗긴 강토마저 되찾지 못했으니 이내 몸 무슨 면목으로 저승길 걸어갈까. 다시 태어나기 힘든 이 세상에 다행히 대장부로 태어났건만 이룬 일 하나 없이 저 세상 가려 하니 정산이 조롱하고 녹수가 비웃는구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부인 최영백 여사는 경주 최부잣집 딸이라는 명색이 무색할 정도로 식량이 떨어진 선열의 유족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생을 마감한다. 최근 박상진 후손들이 박상진 의사의 묘자리를 울산으로 옮기는 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고원 박상진 생가와 호수를 통해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많은 분들의 노고를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장소가 되길 희망해 본다.